저는 지금 숭실대학교 경영학부에 재학 중인 1학번 박재희라고 합니다. 네,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 숭실대학교는 SSU 미래인재 전형이라고 불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입학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전 11시 면접이었었는데 한 입실이 9시부터였나? 지금 바뀌겠지만 해서 한 2시간 전에 들어갔는데 제가 끝쪽 순번이라서 엄청 많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때. 보통 면접 대기실 들어갔을 때는 바로 조교 선생님이랑 조교 선생님 도와주는 대학생 분들이 전자기기를 다 걷어가요. 그리고 그냥 자기가 준비해왔던 예상 면접 질문 리스트, 자기소개서, 생활기록부 이 세 가지를 검토하면서 어떤 면접 질문이 들어왔을 때 답변을 해야 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면접을 기다립니다. 그때 면접 처음에 들어갔을 때 맨 좌측에 계신 입학사정관님께서 너무 기다리는데 수고 많으셨다, 뭐 어떻게 학교 왔냐 해서 그냥 그때 전철 타고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당황스러웠던 건 제가 영어 내신 성적이 1학년 때 5등급이었다가 3학년 때는 1등급을 한 기적의 케이스인데 이거를 질문을 그냥 어떻게 그렇게 잘 했냐라고 물어보시면 되는데 공격적으로 1학년 때 왜 공부를 안 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학년 때 내신 안 좋았던 거를 올려가지고 좀 좋게 말하려 했는데 이런 의도가 아닌 왜 공부를 안 했냐라는 질문이 가장 당혹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는 다른 대학교랑은 조금 다르게 시사적인 거나 아니면은 생활기록부랑 면접, 자기소개서에 없던 질문들을 잘 안 했어요. 즉, 저희가 제출한 서류 안에서만 면접 질문이 정말 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봤었던 대학교들이랑 동기들이 봤었던 대학교들 면접 질문들 들어보면 다른 대학교들은 시사적인 거랑 준비를 못했었던 거에서 면접 질문이 많이 나왔었는데 숭실대만큼은 제가 준비했던 자료들 내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경영학과를 쓰는 친구들이 보통 자기소개서에 CEO가 되고 싶다는 친구, 혹은 마케터가 되고 싶다는 친구, 혹은 회계나 재무 쪽으로 가고 싶은 친구, 그리고 인사 쪽 가고 싶은 친구 이렇게 4가지 케이스로 나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마케터가 되고 싶었다는 걸 자기소개서에도 무조건 써 있었고 이와 관련된 활동의 생활기록부에 있었어서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었어요. 제가 자기소개서에 마케터가 되고 싶다고 한 이유를 스티븐 잡스가 애플 아이폰 출시할 때 강연했던 게 정말 화두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 보고 감명받고 이게 좀 오글거리는 말을 잘 포장해서 썼더니 교수님께서 그 강연과 마케터에 어떤 연관성이 있냐고 질문을 해주셨고 저는 이제 그때 당시는 마케터가 잘 몰랐었죠. 시장 분석 이런 것도 잘 몰랐었지만 그때는 우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느낌이랑 또 소비자들의 인식 이런 거를 파악하는 거를 스티븐 잡스가 잘 했던 것 같다라고 연관을 시켜서 잘 답변을 했었습니다. 2학년 때 동아리는 신문 동아리 들어가서 스크랩 하는 거 했었고요. 3학년 때는 안 했어요. 즉 요즘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할 때 동아리가 좀 핵심이 되고 내 입시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부러 고등학생 때부터 좀 경영학과다 그러면 경영 동아리 들어가고 경제학과다 경제 동아리 들어가고 이런 친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동아리를 들어가지 않고서 입시를 성공적으로 했었고 그래서 교수님께서 동아리에 대한 질문은 저한테 안 하셨어요. 대신에 제가 봉사단장을 했었기 때문에 봉사단장과 관련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잘 녹여냈어요. 어떻게 제가 썼었냐면 제가 봉사단장이다 보니까 봉사단이라는 이제 나눔과 배려도 넣어야 됐었고 봉사단장이라는 리더십 이 2가지를 꼭 넣고 싶었어서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 고등학생 봉사단원들이랑 시각장애인 친구들이랑 만나서 작업 치료를 진행을 해요. 근데 그때마다 저희는 조금 다가가려고 하는데 시각장애인 친구들은 자꾸 거부하는 게 느껴져서 먼저 다가가려고 했던 단원들도 슬슬 이제 질린다? 이런 식으로 약간 사이가 되게 원만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앞으로 봉사할 날은 많은데 이렇게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떡하나 싶어서 곰곰이 생각을 했었죠. 이때 시각장애인 친구들이 농구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다 하고 그 시각장애인 친구들과 단원들을 함께 농구장으로 불러서 같이 공 던지기 게임을 함으로써 확실히 스킨십이 있다 보니까 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내 자기소개서 녹여야겠다 해서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확실히 봉사단장으로서 봉사단원들의 의지와 그리고 봉사 대상인 시각장애인들과의 화합을 위해서 뭐 농구할 때 뭐 공 던지는 법 이런 걸 같이 함으로써 뭐 스킨십이 생기고 더 친해져서 원활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썼던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안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봉사단장이더라도 걸 수 있는 활동들이 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좀 희소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면접관님께서 저한테 동아리 질문을 하셨을 때 보통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뭐 경제학과에 진학을 원하는 학생이다 그러면은 저는 뭐 경제 시사 동아리 들어가서 주식 투자 대회도 해봤고 이런 걸 얘기했겠지만 저는 학과와 관련된 동아리 활동이 없어서 봉사단 얘기로 제가 먼저 끌고 왔죠. 그리고 난 봉사단에서 그냥 단원이 아니었다. 책임감을 가진 단정이었고 리더십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시각장애인들과 단원들의 화합을 위해서 뭐 농구 공 던지기를 같이 했다. 이렇게 유도를 했었습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책을 정말 안 좋아하고 성인 돼서도 1년에 책을 읽을까 말까 한 아주 나쁜 사람인데 하지만 저는 준비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책 보면 독후감 써서 나이스인가 어디 올리잖아요. 그걸 전략적으로 했었습니다. 고3 때는 제가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와 관련된 책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강했어서 그때 당시 마케팅 리서치 혹은 이제 경영학과다 보니까 리더의 무슨 자질 이런 책들을 여러 개 읽었었는데 저는 보면서 인상 깊었던 내용들을 제 개인 노트에 다 적었습니다. 다 적고 인상 깊었으니까 뇌리에 박히겠죠? 한 몇 번 읽다 보니까 저절로 외워지더라고요. 이렇게 준비를 했었고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 마케팅 리서치에 관한 책 읽었는데 여기서 가장 감명 깊게 와닿았던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셔가지고 저는 야, 걸렸다 하고 준비했던 대로 다 대답했었죠. 네, 맞죠. 제가 하고 싶어서 했던 활동들이고 거기서 느낀 게 꽤 많았으니까 면접 준비에 많은 도움을 줬었습니다.